네, 오늘은 25페이지 세 번째 단원입니다. 역사과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이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가교육과정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가교육과정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 첫 번째, 학교 역사교육의 전체적인 틀과 체계를 결정한다. 체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연구사적으로 3차, 6차, 7차,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봅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세 가지를 본다 해서 7차는 빠져 있지만, 6차랑 비슷하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들, 교과라고 하는 거, 역사교과, 사회교과, 교과라는 개념이 좀 더 크고요. 그 안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과 안에서 국사 과목이 있느냐, 아니면 역사교과, 국사교과 안에서 국사 과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차이들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각 시기별로 구분해서 이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 공통. 그래서 이 전국 공통으로 역할을 한다. 기준을 제시해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먼저 이 역할을 볼 텐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걸 또 한번 봐야 되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역사 교과서 집필의 토대는 국가 수준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역사 교과서 집필의 또 토대가 된다. 전국 단위다. 그 다음에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 우리 책을 통해서 하나씩 그 강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페이지 국가교육과정의 역할. 그렇다면 역사교육에 있어 국가교육과정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 첫째,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역사교육의 전체적인 틀과 체계를 결정하여 제시한다. 틀과 체계, 이게 중점이 되겠죠.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급에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과목을 편성할지, 각 과목에는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지, 각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할지,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지,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는 어떠한 과목을 편성할지, 각 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등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역사 과목의 편제는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이를 3차, 7차,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를 중심으로 비교해보자. 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국사과가 사회과와는 별도로 독립된 교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중학교에서는 2학년에서 3학년에 각각 주당 4시간, 주당 2시간. 고등학교에서는 6단위의 시간이 배당되었다. 한편 독립된 교과와 과목의 지위를 가진 국사와 달리 세계사는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의 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세계사는 사회과에 속한 선택 과목 중 하나로 편제되어 있었다. 즉, 3차 교육과정 시기 국가교육과정 편제상 국사는 교과이자 과목이었고 고등학교 세계사는 중학교 세계사는 사회 과목의 한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게 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27페이지에서는 그걸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6차는 빠져 있어요. 6차는 빠져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면 중고등학교 나눠져 있고 교과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교과겠죠. 교과. 사회교과, 국사교과. 그 다음 나오는 게 과목에서 그 과목인데 교과, 국사교과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따로 있으면 그 안에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느냐. 필수냐 선택이냐. 혹은 사회교과에 편제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필수 과목이냐 아니면 교과서가 따로 있느냐.
그 안에 속한 그냥 과목을 따름이었냐, 선택이었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3차에서는 교과에서 사회교과, 국사교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에서는 뭐 2학년에 사회 과목 내에서 세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2, 3학년 공통으로 이제 국사과가 따로 교과로 있었고, 그 안에 국사가 과목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둘 다 필수 과목으로 국사, 세계사가 있었고요. 근데 뭐 6, 7차는 크게 뭐 다르진 않지만, 특히 이 표에 나오는 7차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과 교과에 모두 묶입니다. 사회과 교과에 역사가 독립이 아니라 교과로 묶이고, 그 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학교에서는 뭐 1학년, 2학년 때 사회 과목 내에 세계사가 편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사는 사회 교과 내에 있지만 교과서가 별도로 개발되어서 국사라는 게 따로 있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그 중에 근현대사, 세계사는 선택이었다. 국사는 필수였고, 그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도덕까지 포함되는 사회 도덕군에 이제 국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과목명은 역사로 바뀌었고, 한국사와 세계사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는 필수지만 동아시아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차는 봤고요. 6차 보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과는 독립된 교과의 지위를 잃고 사회과의 통합, 중학교에서는 국사 과목이 사라지고 한국사 내용은 세계사 내용과 함께 사회 과목 안에 편제되었다. 다만 교과서의 경우 한국사 영역은 별도의 국사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세계사 영역은 이전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의 지리와 함께 사회 교과서 안에 포함하여 개발했다. 이러한 체제는 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됐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국사 영역에 배당된 주당 수업 시수가 축소됩니다. 4시수에서 3시수로. 그래서 이 시기에 고등학교는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편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가 사회 과목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교과군 개념이 도입된 이래 역사는 사회 도덕군의 한 영역으로 편제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역사 과목은 한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사가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기, 뭐 네 시기죠, 네 시기. 네 시기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체계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역사 영역이 독립된 교과 혹은 과목으로 존재하는가, 한국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가르치는가,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치는가, 각 과목에 배당된 시수가 얼마인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세계사만 있는가 혹은 한국 근현대사나 동아시아가 있는가에 따라 학교 역사교육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서는 전체적인 틀 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체계, 뭐가? 국가교육과정이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과 체계를 결정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과정별로 이 국가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 과목, 필수, 선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연구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나와 있죠. 이렇듯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역사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역사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표가 예를 들어 뭐 시험에 제시가 된 수도 있고 혹은 이런 표를 텍스트로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뭐 A 교사, B 교사 해서 과거에는 이랬고 3차 때는 이랬고 6차 때는 이랬고 이런 게 지문으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결론이라고 한 이 텍스트가 주어지는 경우
이 텍스트의 일정 부분, 괄호넣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괄호넣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설계도 이런 거는 이제 언어 영역 시험이 아니니까 이런 것보다도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이러한 명칭 등을 꼭 알아가야겠죠.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쓰라는 괄호치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럼 서술형은 뭐가 나올까? 서술형은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을 세 가지 묻겠죠. 세 가지. 우리 지금 그 중에 하나 봤습니다. 하나. 두 번째는 전국 공통의 기준. 그걸로 역할한다. 역할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뭐 두 가지를 써봐라. 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 틀을 제시한다라는 것.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둘째 하고 나오죠. 이제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학교 역사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지를 규정하는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국 공통의 기준이라는 게 핵심이겠죠.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각 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취 기준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될지 교사들이 연구를 하게 되겠죠.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다. 이는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 과정이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용 기준, content standards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 하나의 기준이죠. 성취 기준이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성취 기준, 내용 기준이라는 용어는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 과정은 역사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 성취 기준 금방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그 전에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전국 공통, 그러면서 성취 기준, 내용 선정, 뭐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는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 과정은 역사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 이는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이 내용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현재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서가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 검정제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기준에 의거하여 검정 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검정 기준을 바탕으로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한 뒤 교육부와 위탁기관이 이를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행 교과서 검정 체제 하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준수 여부는 교과서를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따라서 검정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향, 평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교과서 검정제, 검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을 꼭 따라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봤던 게 역사 교과서 집필의 토대였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국가 수준의 역사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을 통해 수업 이후 학생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Achievement Standards라고 하죠. 다 기준이에요. 즉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취 기준은 단위 학교의 정기고사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 단위의 평가를 위한 출제 근거로서 기능한다. 교사는 평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교과별 성취 기준, 평가 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수업 수행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평가 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인데 뭐 맞는 말이고 들어본 것 같은 말이고 근데 외우라 그러면 절대 외워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상중하 성취 기준을 그 상중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목표는 상에 두고 있다는 거고 염두에 두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평가 문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채점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문항을 만들고 채점 기준을 수립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평가 기준이. 그래서 사례가 1-2, 1-3이 나와 있습니다. 1-2는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의 성취 기준을 토대로 개발된 평가 기준 사례. 1-3은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 문항을 작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근거가 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다. 이 성취 기준을 근거로 이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을사늑약, 군대 해산에 맞선 국권 수립 운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 사례 1-2는 이제 중학교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사례 1-3은 그 평가 기준을 근거로 평가 문항을 만든 겁니다. 먼저 1-2를 보시면 금방 얘기 나왔듯이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세부적인 평가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상, 중하, 상중하. 그래서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쪽은 단편적인 사실 지식이겠죠. 상은 보면 발달의 특징을 자료로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밑에서는 그 해결 방안을 토론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탐구 활동이라든지 좀 고차적인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 판단의 이런 근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여기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사례 1-3을 잠깐 볼게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평가 기준을 보시면 상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일어난 다양한 국권 수호 운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 운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단편적인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평가 문항도 만든다라는 거죠. 국가교육과정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32페이지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 문항은 학생들이 평가 기준 상에 도달했는지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 상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일어난 다양한 국권 수호 운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 운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이에 이 문항에서는 을사늑약과 군대 해산에 맞서 일어난 국권 수호 운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기별 국권 수호 운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상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겠죠.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 문항까지 만들고 그거의 성취 기준 가장 높은 상 단계를 목표로 한다.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국가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적인 틀과 체계를 결정한다. 두 번째,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역사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 내용 기준, 검정제. 네 번째,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봤고요. 그렇다면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교사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 이제 의미 규정부터 하고 있어요. 의미 규정부터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굳이 국가 교육 과정을 여기에 왜 넣는지는 순서상 조금 맞진 않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서 보고 있는데